1년에 딱 하루랍니다. 1년에 하루 그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 그 날 이제 가래치기 하러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때 가래치기 한다. 이게 우리네 경제 현실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이제 고기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만큼은 적어도 이곳이 전쟁터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빠지기 전에 이제 어디가 가장 많이 빠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이제 가래를 들고 와서 이제 잡으려고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네 현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1년에 딱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도 매한가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있잖아요. 본격적인 이제 가래치기가 2025년 하반기쯤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부동산이나 이제 아파트, 상가, 뭐 주택, 이 모든 것들의 폐업이 엄청나답니다. 2024년, 25년, 6년, 7년, 4년간 쭉 망하는 거죠. 그런데 물이 딱 빠지면 딱 이제 그 짧은 그 기간 가래치기 하러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욕심 부리면 안 된답니다. 딱 눈높이 낮추고 정신 차리고 딱 살아야 된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의 크기가 커지면 삶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빚 상한, 원금 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물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물이 계속 빠지면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영끌들, 정리해고 당한 서민들, 이제 보통 사람들 중에 이제 빚을 무리하게 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지옥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도구, 이제 그걸 가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네 현실에서는 뭡니까? 현금이 이제 그 자산을 잡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로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천민자본주의죠. 사기를 쳐도요 돈을 지불하면 공탁을 하면 실형이 줄어듭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몇 억을 수십 년 동안 모아도 사기 한번 당하면요 인생을 거의 복구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층민으로 살게 됩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중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중이죠. 갑자기 중도금 이자 내라고 얘기하고 뭐 공사 비용이 늘어났다고 5억을 추가로 내라 그러고 7억을 추가로 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은 자세를 지내야 되고요. 되돌아봐야 되고 또 조심하며 사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계에 몰리면요 사람들이 별의별 일을 다 벌립니다. 돈 빼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엮이지 않게끔 조심해야 됩니다. 이놈의 사회에서는요 정의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벌한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고 봐야 되고 낮춰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게 되는 법이다. 두 팔 두 다리만 멀쩡하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가 뭔가 하는 그 뭡니까 정우성 나오고 그 윤여정 나오는 그 영화 일본 이제 소설을 리메이크한 그 영화에서 나온 윤여정이 그 집이 다 불타가지고 이제 다 날린 그 아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게 되는 법이다. 두 팔 두 다리만 멀쩡하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박하게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리게도 됩니다. 조심해서 지내야죠. 근데 무책임하게 살면요. 저 물 빠진 이 저수지의 고기 마냥 이제 인생이 엉망되는 겁니다. 함부로 경계심을 안 가지고 대충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무리하게 빌리면 어떻게 된다? 파산한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56이랍니다. 앞으로 2년 3년 동안 더 내려가야 됩니다. 100 이하로 내려가야죠. 90에서 한 100 정도 돼야 그래야 이제 집을 살지 말지 저수지에 물 빠지는 시기가 언제다라는 걸 뭘로 추정할 수 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2024년 25년은 집 살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오직 하면요 보통사람 연구소 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 2년가량은 집 살 생각을 안 한답니다. 왜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최소 3, 4년간은 계속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추정컨대 2024년 말이 돼야 140말
140m로 2025년 되면 한 110점으로 내려가려나요? 대략 2026년쯤 돼야 100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그리고 2026년쯤 돼야 한의부장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한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지내고 정말로 함부로 뭔가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지금요. 악성 분양이 넘쳐서 지방 부동산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답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일본은 집에 현금이 가득한 금고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요. 공과금 미납 통지서만 가득하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부동산을 3조를 들여서 사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개막장이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나라가 개판이고요. 정말로 엉망입니다. 엉망.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지금요. 이 DSR에 그나마 전세자금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겠죠. 들어갈 겁니다. 2024년 한 11월, 12월쯤 되면 분위기 조짐이 안 좋아져서 전세금도 DSR에 포함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대략 총선이 이미 지났으니까 2024년 한 7월이나 8월쯤에 금융위에서 얘기 나오고 포함시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GDP 대비 가계부채를 100% 밑으로 낮출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스트레스 DSR을 실행하고 있는데도 대출이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2024년 연말에 가계대출이 2,000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러다가는요. GDP 대비 100% 내려가는 일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DSR, 전세금도 DSR에 포함 안 시킬 수 없다. 부동산 PF 대출은 2025년 돼야 터집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하다, 버틸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가계부채가 2025년부터 터지고 부동산 거품 꺼지면요. 공무원이나 일부 전문직 빼고 많은 인력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센 게 터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2024년 5월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야 뭔가 드러나겠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멘탈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 나의 생업을 위해서, 나의 업을 위해서 뭔가 다듬어 나가야 될 것들이 뭔지를 잘 생각하고 대비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정말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도 나름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내 생각하고 완전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됩니다. 지금요 2024년 11월 12월 2024년 끝날 때쯤 돼야 분위기가 조금 이제 드러날 겁니다. 아직 괜찮다라는 겁니다. 눈속임으로 허영으로 개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몰락시켜서 저수지에 이제 파닥거리는 물고기 신세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저수지에 물 빠지는 때가 온다. 그러면요 잡아먹히는 물고기들이 차고 넘칠 거다라는